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독을 마시기로 결심했다. 시누이의 뱃속에 자라는 아이를 축하하는 파티 테이블 위에 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올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복수의 시작이야.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는 칼이 그녀의 미소를 베는 듯한 그 찰나.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알면서도 웃었다. 왜냐하면 복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영원히 새기는 법이니까. 그날 아침 서울의 한옥 마을처럼 조용한 우리 집 앞마당에 파티 용품이 도착했다. 분홍빛 풍선과 하얀 레이스 테이블보, 그리고 시누이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유기농 과일 바구니.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내가 내게 한 짓에 대한 선물인가 봐. 지은이는 내 오빠의 아내, 내 가족의 일부가 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도둑일 뿐이었다. 내 오빠를, 내 삶을, 심지어 내 아이를 훔쳐간 도둑. 나는 커피잔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오늘의 파티가 단순한 축하가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메이크업을 고쳤다. 눈가에 가볍게 그린 아이라이너가 내 눈물을 숨겨줄 터였다. 오늘은 내가 웃어야 해. 민서야.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속삭였다. 민서. 그 이름은 이제 나의 가면이었다. 진짜 나는 2달 전 그 병원에서 잃어버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는 여자였다. 지은이가 내 아이를 빼앗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내 직감은, 그리고 그날 밤 오빠의 침대에서 들은 속삭임은 모든 걸 증명했다. 지은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민서 언니는? 그냥 있자. 그 말 한마디가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은이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우리 가족. 엄마는 지은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빛이 될 거야 라고 웃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빛. 내가 말하는 그 빛은 내 피로 물든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돌렸다. 자, 모두 건배. 지은이와 아기에게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고 그 안에서 내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은이가 나를 끌어당겨 속삭였다. 언니, 고마워요. 이 파티. 정말 꿈 같아요.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치자 나는 그 손가락에 새겨진 반지를 봤다. 오빠가 나에게 주려 했던 그 반지였다. 꿈. 이건 악몽의 시작이야. 지은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겉으로는 전니가 더 기뻐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내 손톱이 그녀의 살을 파고드는 걸 느꼈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충분히 아프게.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케이크 커팅. 모두의 시선이 모인 가운데 지은이가 칼을 들었다. 나는 그녀 뒤에 서서 조용히 주머니 속의 작은 병을 만지작거렸다. 무해한 설탕 알갱이처럼 보이는, 하지만 진실을 드러낼 독이었다. 자르세요. 지은 씨, 이 케이크는 특별하니까. 온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유지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칼이 케이크를 베고 크림이 흘러나왔다. 그녀가 한 입 빼어 물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지은아. 왜 그래? 오빠가 달려들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지켜봤다. 그녀가 토를 하고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다. 아기. 그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손님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내가 원한 가족이야? 이제 무너져 밥.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병 속 물질은 단순한 진정제였을 뿐이었고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파티가 엉망이 된 후 구급차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지은이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오빠는 그녀를 따라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아 테이블을 치우며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내게 한 대로 천천히 갚아줄게. 엄마가 나를 탓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민서야,
내가 케이크를 왜 그렇게 달게 만들었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미안해요, 엄마.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오빠를 만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다. 민서야, 지은이가. 아기가 위험하다고 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울게. 그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나는 그의 약점을 떠올렸다. 오빠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 가족 안에 내가 없다는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너도 잃어봐야 해, 오빠. 그럼 나를 이해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안에 든 사진들 나와 오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지은이가 끼어든 후에 왜곡된 추억들. 나는 하나씩 불태웠다. 불꽃이 춤추는 걸 보며 내 분노가 타오르는 걸 느꼈다. 왜 나일까? 왜 내 아이를 빼앗아야 했을까? 2달 전, 나는 임신 5개월이었다. 오빠와의 결혼을 꿈꾸며. 하지만 지은이가 돌아온 그날 모든 게 변했다. 그녀의 족바, 나 임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내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병원에서 내 아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됐고 의사는 심리적 충격이 컸어요 라고 했다. 그 충격의 원흉은 지은이였다. 다음 날 지은이의 상태가 안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꽃다발을 들고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병실 문을 열자 오빠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언니, 지은이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날카로웠다. 나는 꽃을 베개 옆에 놓으며 말했다. 빨리 나와서 우리 다시 파티 열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나는 그녀의 사주사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엔 더 강한 걸 준비할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컴퓨터를 켰다. 소셜미디어에 지은이의 파티 사진을 올렸다. 캡션은 가족의 기쁨.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와, 너무 예뻐요. 아기 건강히 태어나길. 나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웃었다. 하지만 내 웃음 뒤에는 지은이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오빠와의 관계를 시작한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 빚더미에 앉은 삶, 그리고 오빠의 돈을 노린 속셈. 나는 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그녀의 일기의 패킹까지.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엄마가 주최한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가 끓고 삼겹살이 지글거렸다. 지은이는 아직 병원에 있었지만 오빠가 그녀를 대신해 왔다. 지은이가 곧 퇴원할 거야. 오빠의 말에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고기를 뒤집으며 물었다. 오빠, 지은이랑 어떻게 만난 거야? 자세히 들려줘. 오빠가 머뭇거렸다. 그냥. 회사에서. 나는 미소 지었다. 회사. 그럼 그 전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타이밍을 잡았다. 아, 맞다. 지은이 과거에 빚이 많았던데 오빠가 도와준 거지?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엄마의 젓가락이 떨어졌다. 뭐? 빚, 오빠가 나를 노려봤다. 민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들은 거지? 오빠가 가족을 위해 한 일이잖아. 하지만 그 말은 씨앗이었다. 의심의 씨앗. 식사가 끝난 후 오빠가 나를 따라 나왔다. 민서야, 왜 그런 말을 해? 지은이를 의심하는 거야. 나는 그의 가슴을 툭 쳤다. 오빠, 나도 가족이야. 숨기는 게 있으면. 아프잖아.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다. 익명 메시지로 보냈다. 내 과거, 내가 알아. 오빠에게 말할까? 그녀의 답이 즉시 왔다.
누구세요? 제발, 나는 웃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 복수는 이렇게 작은 상처부터 쌓아가는 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그녀도 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지은이가 퇴원한 날, 나는 다시 집으로 초대했다. 파티 마무리를 하자 그녀가 망설였지만 오빠의 설득에 왔다. 집안은 다시 장식됐고 이번엔 레드와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건 축하의 색이야. 내가 잔을 채우며 말했다. 지은이가 잔을 들자 나는 속삭였다. 건배, 우리 가족에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와인을 마신 후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언니, 이 와인. 이상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정말. 나도 마셨어. 하지만 진짜 독은 와인이 아니었다. 내 핸드폰에 도착한 영상이었다. 지은이의 과거 연인과의 녹음, 오빠를 속인 대화. 나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오빠 돈만 노리면 돼. 김씨는. 그냥 핑계. 지은이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가 소리쳤다. 그건 가짜야.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나는 물러서며 지켜봤다. 오빠, 이제 알겠어? 이게 진짜 가족이야? 혼란이 폭발했다. 지은이가 울부짖고 오빠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와인 잔을 기울였다. 이제 내 차례야, 지은아. 잃어봐.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언니, 당신. 임신 유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배신했어요. 그녀의 눈물이 내 손을 적셨다. 내 세계가 다시 흔들렸다. 복수의 칼이 내 가슴을 베기 시작했다. 그 말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빠가 배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임신 소식 듣기 전에 오빠가 나한테 왔어요. 민서랑은 안 돼요. 내가 더 나으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뿌리쳤다. 거짓말. 내가 유혹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증거 보여줄게요. 오빠의 메시지. 그녀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거기엔 오빠의 고백이 적혀 있었다. 지은아, 민서한테 미안하지만 너랑 시작하자. 내 다리가 풀렸다. 집안이 빙글빙글 돌았다. 복수하던 대상이 오빠였다.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다. 나도 피해자예요, 언니. 오빠가 나를 이용했어요. 임신은 진짜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나는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방 공기가 차가웠다. 오빠, 왜? 나는 그의 아파트로 택시를 탔다. 문을 두드리자 오빠가 나왔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다. 나는 그를 안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지은이가 말했어. 내가 먼저 배신했다고. 오빠의 눈이 커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너 임신 소식 듣고 나서 내가 무서웠어. 결혼, 책임. 지은이는 그냥 위로였어. 그의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위로. 내 아이를 잃게 만든 게 위로. 나는 소리쳤다. 오빠가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이제 끝이야, 오빠. 너도 잃어버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모든 걸 불태우기로 결심했다. 가족 사진, 오빠의 선물, 심지어 내 약혼 반지까지. 불길 속에서 나는 울었다. 복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오빠를 무너뜨리는 법을 찾아야 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의 모든 걸. 다음 주 나는 오빠의 회사로 갔다. 인턴으로 위장에 들어간 나는 그의 비서를 만났다. 오 대표님, 최근에 이상한 거래가 있었어요. 비서의 속삭임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오빠는 회사 돈을 빼돌려 지은이의 빚을 갚은 게였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송금 내역. 이걸로 끝내줄게, 오빠.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오빠가 배신했어요. 증거는 여기 편지와 함께 USB를 보냈다. 엄마의 전화가 왔다. 민서야, 이게 무슨. 오빠가 왜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엄마도 선택해야 해. 가족이란 이름 아래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요. 오빠가 집으로 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민서야, 엄마가 다 알아. 회사도 파산할 거야.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사랑했어.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사랑. 그건 잃어버린 거야? 이제 내가 느껴봐. 문을 닫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공정한 복수야. 하지만 지은이의 전화가 왔다. 언니, 아기가 위험해요.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은이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나도. 오빠를 미워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우리 모두를 파괴했다. 아기는 구해졌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몇 달 후, 오빠는 감옥에 갔다. 횡령죄로. 엄마는 나와 함께 살았지만 말수가 적었다. 지은이는 아이를 혼자 키웠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복수는 영원히 새기기 마련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작은 용서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 살아남은 우리를 위해.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빠의 재판 기사를 읽었다. 가족 기업 CEO, 횡령으로 실형 제목이 내 가슴을 찔렀다. 오빠,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그 기사 아래 지은이의 인터뷰가 있었다. 남편은 착했어요. 하지만 실수였어요. 그녀의 말에 내 분노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착했다. 그는 우리 모두를 파괴했다. 나는 지은이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그녀의 배가 부풀어 있었다. 언니, 아이가 곧 태어날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나는 그녀의 배를 보며 내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렸다. 축하해. 하지만 오빠의 아이잖아.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DNA 검사했어요. 오빠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내 눈이 커졌다. 그럼 이전 남자친구의 오빠는 그냥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비밀이 내 복수를 뒤집었다. 오빠는 무죄. 아니, 횡령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거짓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빠에게 편지를 썼다. 진실을 알았어. 하지만 용서는 없어. 감옥에서 온 그의 답장. 민서야, 나도 후회해. 내 아이를. 지은이를 지키려 했어. 그의 후회가 내 상처를 더 깊게 팠다. 엄마가 병들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민서야, 가족을 파괴한 건 너야. 나는 울었다. 엄마, 오빠가 먼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를 탓했다. 나는 간호를 하며 내 복수의 대가를 느꼈다. 이게 공정. 이건 지옥이야. 지은이가 출산했다. 소녀였다. 이름은 희망.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를 보며 나는 말했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요. 오빠의 모든 걸 잊어. 나랑 새로 시작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복수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밤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너는 내 딸이야. 지은이가 자는 동안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새로운 메시지 이전 남자친구로부터. 아기 데리고 와. 이 질투가 솟구쳤다. 또 배신, 복수가 다시 시작됐다. 나는 그 남자를 추적했다. 클럽에서 만난 그는 지은이의 과거였다. 돈만 주면 아이 데려갈게. 그의 말에 나는 칼을 쥐었다. 내가 지은이를 망쳤어. 하지만 나는 참았다. 대신 그의 비밀을 폭로했다. 마약 거래? 경찰에 익명 제보. 남자가 잡혔다. 지은이가 알았다. 언니, 고마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제 우리 안전할까요? 나는 웃었다. 내가 지킬게. 오빠의 석방일이 다가왔다. 그는 변했다. 민서야, 용서해줘. 나는 말했다. 오빠, 이제 가족은 없어? 각자 살아의 그는 지은이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딸, 하지만 DNA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오빠와 지은이가 마주쳤다. 미안해. 나도 그들의 화해가 내 복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나는 혼자 남아 묘비 앞에서 울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지은이의 새로운 연인이 나타났다. 안정된 남자. 언니, 결혼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내 행복도 빼앗아 줄게. 새로운 복수가 시작됐다. 지은이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며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이 남자, 믿을만해. 그녀가 웃었다. 네, 언니. 이번엔 진짜예요. 나는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진짜. 그럼 더 재미있겠네? 나는 남자, 준호를 조사했다. 그는 은행원, 깨끗한 과거. 하지만 그의 가족 부패한 정치인 아버지.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익명으로 신문에 제보했다. 준호의 아버지, 뇌물수수 스캔들이 터졌다. 준호가 지은이를 찾았다. 이게 뭐야? 내가 한 거. 지은이가 울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겼다. 결혼식이 취소됐다. 지은이가 나에게 달려왔다. 언니, 왜? 왜 나한테 또?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세상이 그래? 믿지 마. 그녀의 눈물이 내 승리를 알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이게 행복인가?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민서야, 나 도와줘. 직장 구할게. 나는 거절했다. 혼자 해. 그는 아이를 보며 말했다. 희망이 내 딸 같아. 지은이가 소리쳤다. 아니야. 그 싸움이 내 복수를 자극했다. 나는 오빠를 함정에 빠뜨렸다. 가짜 일자리 제안 사기 회사. 그는 속아 넘어갔다. 또 잡혔다. 민서야, 내가 그의 절규에 나는 대답했다. 오빠가 먼저 배신했어? 지은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언니, 당신 미쳤어요. 더 이상 못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가봐. 하지만 돌아올 거야. 그녀가 떠난 집은 고요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너는 괴물이야, 민서. 밤에 악몽이 왔다. 잃어버린 아이가 울었다. 엄마, 왜? 나는 깨서 울었다. 복수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지은이의 전화. 아이, 아파요. 도와줘. 나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희망이가 발작을 일으켰다. 유전병이에요. 의사의 말에 지은이가 무너졌다. 나는 치료비를 댔다. 내가 할게. 지은이가 말했다. 왜 도와줘요? 당신이 우리를 망쳤잖아. 나는 대답했다. 공정하게. 내가 내 아이를 망쳤으니까. 치료 중 우리는 대화했다. 지은이의 과거 가난, 학대,
오빠를 만난 건 구원이 필요했어요. 내 과거도 털어놨다. 나도. 오빠 없인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순간 공감이 싹 텄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오빠의 변호사가 왔다. 무죄 증명됐어요. 민서 씨가 조작한 것, 그는 풀려났다. 나를 찾아왔다. 이제 끝내자.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피가 흘렀다. 그래, 끝내. 하지만 내 인생은 끝났어. 경찰이 왔다. 폭행죄. 오빠는 다시 갇혔다. 지은이가 알았다. 언니, 그만해요. 우리 모두 죽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끝났어. 아이의 상태가 좋아졌다. 지은이가 말했다. 고마워요. 이제 헤어지자. 그녀가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아 빈집을 봤다. 이게 승리인가?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거리에서 나는 산책했다. 지은이의 소식을 들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 아이와 함께? 오빠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서야, 사랑해. 용서해. 나는 찢었다. 늦었어. 엄마의 유언장이 왔다. 민서야, 가족을 지켜. 하지만 가족은 이미 죽었다. 나는 엄마의 집을 팔았다. 돈으로 내 새 삶을 시작했다. 상담소, 심리치료. 당신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어요. 의사의 말에 나는 인정했다. 복수는 나를 죽였어. 지은이의 연락. 아이 수술 성공했어요. 당신 덕분.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렸다. 공정함이란 뭐지? 오빠의 석방.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서야, 이야기하자.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그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도, 너도. 나는 물었다. 왜 나를 버렸어? 두려웠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그의 고백이 내 눈물을 흘리게 했다. 우리는 울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오빠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 복수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돌아왔다. 언니, 아이가 당신을 보고 싶대요. 희망이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이모. 그 작은 손이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가족 모임. 어색하지만 우리는 모였다. 오빠, 지은이, 아이, 나, 미안해. 나도. 사과가 오갔다. 하지만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밤에 지은이가 말했다. 언니, 우리 화해할까요? 나는 대답했다. 시도해보자. 하지만 내 속에 작은 의심이 남았다. 오빠의 새 직장. 성공했다. 민서야, 내 덕분이야.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내 노력. 아이의 생일 파티. 이번엔 진짜 축하. 케이크를 자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복수의 끝인가? 하지만 갑자기 익명의 편지. 진실을 알려줄게. 오빠의 또 다른 비밀. 내 심장이 멎었다. 복수가 다시? 편지를 열었다. 오빠는 내 유산을 유발한 원인? 약을 먹였어. 증거사진. 오빠의 손에 약병. 내 세계가 무너졌다. 또 배신. 나는 오빠를 대면했다. 이게 뭐야? 그는 부정했다. 민서야, 가짜야. 누가 보낸 거지? 하지만 그의 눈빛이 떨렸다. 조사했다. 편지 발신자 지은이의 이전 남자. 복수하려는 놈이. 그는 잡혔다. 오빠를 망치려 했어. 진실이었다. 안도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은이가 말했다. 언니, 믿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포옹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오빠와의 대화. 민서야, 나도 피해자였어. 아버지의 압박.
그의 과거 아버지의 학대. 공감이 생겼다. 이해할게. 아이의 성장. 희망이가 학교 갔다. 이모, 사랑해 그 말이 내 치유였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언론 인터뷰. 가족 파탄의 비하인드, 우리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비난이 쏟아졌다. 괴물 가족. 우리는 함께 맞섰다. 기자회견. 우리는 후회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게. 오빠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지은이의 결혼. 이번엔 진짜. 언니, 신랑 데려왔어요. 준호가 돌아왔다. 스캔들은 오해였다. 결혼식에서 나는 연설했다. 사랑은 용서야. 의 눈물이 흘렀다. 오빠의 프로포즈. 민서야, 다시 시작하자. 나는 거절했다. 친구로. 새3, 나는 작가 됐다.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배신과 용서의 드라마.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복수는 파괴하지만 용서는 재건이야의 내 말에 사람들이 공감했다. 지은이의 아이, 희망이가 자랐다. 엄마, 이모 이야기 들려줘. 그녀의 미소가 내 미래였다. 오빠는 성공한 사업가. 민서야, 내가 영웅이야. 나는 웃었다. 우리 모두. 엄마의 묘비 앞. 엄마, 우리는 괜찮아. 바람이 속삭였다. 마지막 파티. 베이비 샤워가 아닌 가족 재회. 케이크를 자르며 건배. 우리에게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삶은 계속. 복수의 상처는 희미해졌지만 교훈은 남았다. 인간은 약해. 하지만 사랑으로 강해질 수 있어?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게 내 이야기. 끝나지 않는 드라마.